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다. 선배가 그랬고 그 선배의 선배들이 그랬듯 오늘도 어김없이 훈련을 시작한다. 올림픽 7번째 도전. 지금부터 우리들의 핸드볼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스포츠의 감동은 경기의 마지막 순간 절정에 이른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바로 지금.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은 전 세계 스포츠인들을 웃고 울리는 그야말로 감동 종합 선물 세트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대한민국표 선물 상자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자 핸드볼이다.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 순위 넘버 5. 여자 핸드볼은 이른바 메달 효자 종목이다. 핸드볼이 처음 선보인 곳은 학교 운동회였다. 1936년 일본 유학파 교사들이 소개한 이 공놀이의 이름은 송구. 7명이 뛰는 지금과는 달리 경기 인원도 11명이나 됐다.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건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부터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핸드볼 수준은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우리나라 핸드볼이 1938년에 일본에서 사실은 도입을 해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한 거거든요. 61년에 일본 팀이 처음 한국에 우리가 와가지고 한국 선수들과 경기를 했는데 그때 일본 선수들에 비해서 한국 선수들이 너무 참 빈약한 그런 상태였고. 한국 핸드볼이 빛을 보기 시작한 건 70년대 말. 주니어 선수권 등 세계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며 국내외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일본과 유럽의 지도석까지 구해가며 핸드볼 보급에 힘쓴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한국 선수들의 섬세한 테크닉에 유럽식 파워 핸드볼이 접목되면서 점차 독자적인 스타일을 갖춘다. 그때만 해도 세계 선수권대 동구권에 다 나와서 우리가 세계 한 6, 7위는 됐었어요, 사실은요. 그때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이 아주 잘할 때고 헝가리나 이런 체코 이런 쪽에서는 대단한 나라였었거든요. 그때 대단한 선수들은 지금도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고 윤병순이, 김옥화. 그 선수들은 그때만 해도 기술, 기능이죠. 그다음 체력 이런 건 누구는 못 쫓아가요. 대단한 선수. 지금도 그만한 선수는 없어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80년대 한국 여자 핸드볼의 간판 스타 윤병순 선수를 만났다. 이제는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코치 선생님이다. 6명뿐인 팀이지만 선수 하나하나에 쏟는 정성은 대표팀 감독 못지않다. 오늘은 축구 시합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핸드볼 선수들이 무슨 축구냐고 하겠지만 다 핸드볼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웬만한 핸드볼 선수들은 축구, 배구, 농구 못하는 경기가 없다. 그만큼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스포츠가 바로 핸드볼이다. 윤병순 코치가 처음 볼을 잡은 건 중학교 1학년. 늦게 시작한 운동이지만 타고난 운동신경과 승부욕 덕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1980년 최연소 국가대표로 뽑히는 영광을 얻는다. 그렇게 참가한 대회가 바로 모스크바 올림픽 예선전이었다. 그때가 80년 3월이었던 거. 3월 한 중순경인데 제가 고등학교 이제 아직 2학년 되기 전이었었어요. 콩고, 아프리카 콩고 가서 게임을 하는데 저는 가장 어렸고 나머지 기라성 같은 언니들이 활약하는데 지금은 아마 이 항로가 좋아졌을 텐데 그때는 20몇 시간 타고 간 기억이 나거든요. 갈아타고. 저는 또 생전 비행기를 처음 타는데 멀미도 하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2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드디어 도착한 아프리카 콩고. 더운 날씨와 낯선 환경은 생소하기만 했다. 멀리 동양에서 온 한국 선수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는 듯 싶었는데 현지 사정은 썩 좋지 못했다. 열악한 숙소뿐 아니라 핸드볼 코트는 축구 경기장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모스크바 올림픽 예선 마지막 콩고와의 경기. 올림픽 첫 출전에 대한 의지로 불타고 있던 우리 선수들을 막을 것은 없었다. 결과는 23대 15. 한국의 완벽한 승리였다. 올림픽 출전에 실패한 콩고의 심술이었는지 한국 대표팀 숙소가 정전되지만 올림픽 첫 출전의 기쁨에 비하면 이쯤이야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병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다. 1979년 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스크바 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한 것이다. 네, 저도 아쉽긴 했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그 언니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때 뭐 가장 밑에서 못 모르고 따라다녀서 그래도 슬펐는데 이렇게 대선배 언니들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어서 마지막 시합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시작한 지 이제 갓 이겨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을 나이가 너무 있고 하니까 볼 수가 없어서 대거 좋은 선수들이 은퇴를 해 나갔어요. 경기 한 번 뛰어보지 못하고 첫 메달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 대표팀. 4년 뒤 LA 올림픽에 다시 도전하지만 이번엔 예선에서 탈락하고 만다. 하지만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에 대한 복수로 동구권 국가들의 출전 거부가 잇따르며 극적으로 올림픽 티켓이 주어진다. 드디어 올림픽 첫 무대를 밟게 된 것이다. 중국, 미국, 오스트리아와의 본선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한 대표팀은 유고와의 경기만 이기면 금메달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유고는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설상가상 윤병순 선수가 눈밑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유고전은 포기한 상황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29대 23. 아쉬운 패배다. 유고하고 시합을 하다가 윤병수 선수가 선수하고 부딪히는 바라서 눈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을 꼽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을 유고를 하고 해서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으면 그냥 출전을 시키겠는데 그걸 출전하면 안 되겠다. 우승은 못하더라도 준우승까지는 해야 되겠다.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윤병수 선수를 출전을 안 시켜서 사실은요. 다시 존본. 마지막 서독과의 경기에 승부를 걸었다. 이겨도 금메달은 힘들었지만 꼭 첫 메달을 따고 싶었다. 윤병순 올인. 윤병순의 슈팅 꽂혔습니다. 오래간만에 스로우 플레이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네, 윤병순 다시 한 점 가산. 유고전의 아쉬움을 달래기라도 하듯 혼신의 힘을 다하는 윤병순 선수. 우리 선수들 모두가 한마음이었다. 윤병순. 네, 지금 윤병순 선수가 중간에서 잘 끊어서 재빨리 인터셉트해서 달려와서 슈팅 모션 취하는 순간 3명한테 밀렸어요. 네. 첫 쾌거 아닙니까? 서독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부상 투혼을 보인 윤병순 선수의 16점 득점에 힘입어 스코어는 26대 17. 참으로 투지의 한판이었다.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이때 타임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한국의 승리입니다. 한국 핸드볼 역사상 올림픽 최초의 메달이 빛나는 순간이다. 이래서 한국이 은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독을 그냥 맞아서 저절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갈 때 올림픽이 한국에서 이제 핸드볼로 처음 출전하게 된 것이고 처음 출전하면서 은메달을 따게 됐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또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거는 가기 전에 몸이 이제 좀 아파서 대표팀 합류를 못할 그런 상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가서 잘 뛰고 치러내고 메달을 땄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영화 있죠. 오생순 영화처럼 그 당시에 젊었을 때 저한테 아마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평화, 조화, 전진. 세계인들이 손에 손을 잡았던 88년 서울 올림픽.
전 세계 160개국이 참가해 명실상부 12년 만에 온전한 올림픽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두 번째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세계 최강 팀들과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올림픽 막 맞이해서는 이제 구기가 기록하고는 틀려가지고 4강까지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색깔이 문제지 메달까지는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유고와의 경기에서 패하고 소련과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경기. 이기면 금메달, 지면 동메달이다. 임미경 정면 슛 골! 나이스 플레이 임미경 넥패스 우리 한국에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골입니다. 중앙선 넘었습니다. 자, 침착하게 성민이 정면 슛 골이 골입니다. 언더 패스 성경아 골에서 슛 골이 두번 치고 들어간다. 약간 밟아서도 정면 슛. 역전의 역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또다시 한국의 역전. 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초 1점 타임아웃.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인가. 대한민국 구기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이었다. 글쎄요, 제가 이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까지는 이제 선수나 지도자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껴안고 울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만세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뭐 핸드볼 만세도 되고 우리 또 대한민국 만세도 되고. 그동안 흘린 땀의 양만큼 우리 선수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90년대) 초 경월 남자 핸드볼팀 창단, 그리고 종군당 여자 핸드볼팀 창단. 연이은 올림픽 메달 획득과 실업팀의 등장으로 핸드볼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소년체전을 비롯해 종별 선수권 대회 등 국내에서 핸드볼에 대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은 박진감 넘치는 선수들의 플레이에 열광한다. 그야말로 핸드볼 르네상스 시대였다. 2연패에 도전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선수 대부분이 세대 교체된 상태였다. 마지막 경기 상대는 88 서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노르웨이였다. 네, 이모경 선수. 이번에 서울시청 핸드볼팀 감독을 맡은 이모경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띈다. 네, 지금 자, 중간 가로챘습니다. 노마크입니다. 골키퍼와 1대1에서 정면 슛! 네, 오성욱 선수죠. 오성욱. 현 국가대표팀의 맏언니 오성옥 선수도 보인다. 자, 등대로 뒤집게 돌리고 왼쪽 뚫렸습니다. 슛! 네, 어린 오성욱 선수, 민혜경 선수. 앳되지만 힘차고 당당한 우리 선수들. 네, 점프 패스. 왼쪽에서 정면으로 이동해서 포스트 투입하고 터닝 슛! 네. 어린. 박정민 선수가 또 포스트에 매겨가지고 말이죠. 네. 네. 지금 그 슈팅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네. 3경기대 제작 중인데요. 네, 지금 12초, 자, 이제 11초 카운트다운 남았죠. 들어갔습니다. 네, 우승은 확정적입니다. 승리의 여신님이 우리에게 미소를 띄웠습니다. 순간이죠. 네. 스코어 21대 28. 지난 서울 올림픽에 이어 2연패 달성이다. 구기 종목 사상 첫 금메달 2연패라는 또 하나의 기록이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핸드볼 팀이죠. 네,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84년 네. 올림픽 은메달에 이어서 네. 88년 서울 올림픽 (4,000년) 전 이집트 왕묘 벽화와 고대 그리스 시대 벽화에는 손에 공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다. 그리스 시대에는 유라니아, 로마 시대에는 하르파스톤이라 불린 핸드볼은 1915년 독일에서 여성 경기로 등장하며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세계로 보급되며 발전을 거듭한 핸드볼은 여전히 유럽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2연패를 이룩한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팀은
이미 유럽 팀들의 공공의 적이었다. 이 한국 선수들이 유럽의 그 파워 핸드볼에다가 이 동양의 아주 발빠른 그런 스텝을 이용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유럽 선수들이 어떨 때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그 유럽의 그 감독들이 한국 선수를 피해서 결승전에 올려가는 것을 아마 그렇게. 한국 여자 대표팀 역시 피하고 싶은 나라들이 있다. 명실상부 세계 최강이었던 구수령과 LA 올림픽에 이어 서울 올림픽까지 번번이 패배를 안겨준 유고. 그리고 다른 어떤 팀보다 유독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상대가 바로 덴마크다.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덴마크와의 결승전. 올림픽 2연패의 주인공인 한국 대표팀의 승리를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주 재치 있게 잘 움직여서 오성욱 선수가 단독으로 골키퍼 슛! 골! 좋습니다. 오성욱 골! 노련한 한국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며 4, 5점 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네, 지금 미들 속공 김미심, 네, 이몽경, 오성욱 옆으로 김미심에게 볼 흐릅니다. 다시 덴마크 볼 잡았습니다. 덴마크 볼입니다. 네. 덴마크 볼 옆으로 정면 골 빅파 골입니다. 역전되고 있습니다. 25대 24. 네, 6번이죠. 25대 24. 선수. 좋습니다. 선수가 패스합니다. 2개 지금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김낭 포스트 네, 연결 슛! 김낭 선수 포스트 골입니다. 슛이죠. 네. 김낭 포스트 연결. 종료 3분을 남기고 스코어는 27대 25. 네, 지금 27대 이렇게 25입니다. 주도권을 다시 27대 한국이 25.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덴마크가 흐름을 지금 타야 됩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선수로군요. 하지만 김랑 선수의 퇴장으로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결국 두 골을 허용하면서 점수는 29대 29. 성공했습니다. 29대 29입니다. 29대 29. 남은 시간 1분 12초. 29대 29가 됐습니다. 우리 선수는 한 사람 빠져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9초. 정면. 자, 안데슨 앉아. 슛 날렸습니다. 추심 휘슬. 종료 5초를 남기고 페널티 드로우까지 허용하고 말았다. 페널티 드로우를 막으면 연장전, 막지 못할 경우 그대로 패배다. 지금 이걸 막아주면 연장전이 믿을 수 있는 건 골키퍼의 선방뿐이었다. 정형균 감독은 당시 24살의 오영란 골키퍼를 투입한다. 계속해서 우리 정형균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안데슨 안자가 페널티 드로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란 선수하고 맞대결 하겠습니다. 페널티 드로우 주심 휘슬 났습니다. 막았습니다. 네, 오영란 선수 선방이에요. 골키퍼 오영란 선수의 선방으로 승부는 다시 원점. 연장전에 돌입한다. 관중들 쩔쩔매고 있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막았습니다. 우리 한국 팀은 대단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네. 완전히 연장전에 들어가서 경기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김남 선수 대신에 김남 선수 네, 대신 지금 골을 선수가 아직 지금 못 놓쳤어요. 들어왔습니다. 예. 자, 덴마크 공격하겠습니다. 골은 그대로 우리 아까 그대로 지금 돼 있군요. 네네. 왼쪽에서 오른쪽에 덴마크. 자, 사이드 슛 선수는 덴마크. 덴마크 선수 6번 선수. 호프만. 먼저 한 골을 올리는데요. 올리는데요. 1대1 전진 수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면 슛. 오영란 골. 하지만 유럽 선수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오영란 골키퍼가 연장전 초반 너무 많은 점수를 내주고 만다. 연이은 덴마크의 골 성공. 오영란 선수가 다시 결국 문양자 골키퍼로 교체되고 점수차를 좁혀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4초. 덴마크의 우승은 당시 깜짝 우승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결과였다. 올림픽 2연패의 주인공인 대한민국이 올림픽 첫 출전국인 덴마크에게 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과 덴마크의 질곡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네요. 네. 4년 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준결승에서 다시 덴마크와 만났다. 이번엔 전반부터 점수가 벌어졌다. 11대 20의 큰 점수차. 자, 오성욱 롱슛 들어갔습니다. 자, 후반 오성욱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맹추격하는 우리 선수들. 살짝 포스트 연결 그러나 순간 다시 잡았습니다. 연쪽에 다시 윙플레이 좋습니다.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김현옥 선수 네, 들어갔습니다. 양쪽 골포스트를 6 맞고 포인트 차로 좁혀듭니다. 네네. 이제는 달라지죠. 네. 그렇게 되면 양상이 다섯 골 차가 되는데 달라집니다. 롱슛 골!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성욱이 오성욱 선수죠. 좁힙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5골 차로 좁힙니다. 네. 박정희 선수가 덴마크에서 한 선수 철저히 마크를 하고 있어요.
다시 수비를 뚫고 네, 이번에 덴마크 프로엘룬드 선수죠. 네, 그렇죠. 네. 걸렸죠. 네네. 자, 차분하게 제발 차분하게 슛 네. 좋습니다. 단독으로 네, 그대로 날고 있는 허영숙 허영숙. 선수. 네. 네. 자, 롱 패스 이상은 뚫고 들어갑니다. 정면에 자 왼쪽 플레이 슛 좋습니다. 네. 자, 이제 15차 남겨놓고 2골 차. 경기 15초를 남기고 2골 차까지 따라가지만 이미 승부는 덴마크 쪽으로 기운 상태였다. 적이 없죠. 네네, 그렇죠. 네. 이런 정말 다시 한번 덴마크에게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타임아웃. 덴마크가 결승에 한국은 덴마크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3, 4위전 노르웨이와의 경기까지 내주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고 만다. 후반 초반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수비를 왜 전반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2004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스포츠를 소재로 한 영화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깨고 흥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감 있게 재현된 경기 장면 덕분이다. 그 중에서도 아테네 올림픽 결승전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아테네 올림픽 예선전을 앞두고 대표팀을 맡은 임영철 감독은 전력 보강을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모경과 오성옥 등 노장 선수들을 불러들인다. 제가 다시 부탁을 해서 그 선수들 불러드렸습니다. 주위에서는 과연 그 노장들이 체력적인 면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이제 그 노련한 그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는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테네 올림픽, 드디어 덴마크와의 결승전이다. 벌써 올림픽 연속 3번째 승부다. 양보할 수 없는 두 라이벌 팀의 경기는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다. 네, 철저히 좀 전지수 해야죠. 네네. 좋습니다. 자, 슛합니다. 네. 오른쪽에서 슛하는데요. 네. 17번 선수. 네네. 네, 아주 재치 있는 돌파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포스트로 틱대고 슛 들어갔습니다. 자, 나이스요. 네. 자, 시간을 잡고 못 잡고 슛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자, 20대 29. 네. 골입니다. 프레일런도 뒤로 연결해주고 슛. 골로 가네요. 말았네요. 네. 다시 또 동점이 됩니다. 29대 29. 그 선수들 5명 일만한 자 수비를 잘해서 나머지 네네. 자, 시간 또 흘러갑니다. 네, 타임아웃 됐어요. 네, 타임아웃 또 2차 연장전으로 들어갑니다. 네네. 네. 아, 이렇게 금메달이 첫 번째 연장전에 이은 두 번째 연장전. 2차 연장. 슛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럴 때 과감하게 농슛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총을 슛. 네,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31대 31. 네. 네, 농슛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득점을 하면 금메달은 한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몸필이. 자, 슛. 아웃 슛.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자, 몸필이 33대 31. 네. 우리 선수. 네네. 하죠. 네. 나가야 됩니다. 자, 스텝 슛. 나가야 돼요. 네네. 15번에 프로엘룬드 선수에게 좀 득점을 허용하고 나갔어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오영락 선수 이번에 한번 좀 다시 동점. 1분 지금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 공격을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아, 정말 이게 네. 뭐 어떻게 될지 문필이. 자, 속을. 자, 포스트 뒷도 슛.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자, 긴 슛입니다. 네, 김자일 선수. 자, 이제 30초. 네. 자, 20초. 우리 선수들.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사이드에서. 자, 네, 자, 끝까지 장막하에서. 네. 네. 자, 어떻게 되나요? 슛. 19번의 동점, 그리고 2번의 연장전. 2시간이 넘는 경기에도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것은 7m 승부 던지기다. 결정이 나게 생겼습니다. 승부 던지기에서는 제가 좀 불리하다고 느끼는 점이 하면 좋을까요? 아,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외국 선수, 그 덴마크 선수들은 상당히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체력적이나 신장력이 굉장히 큽니다. 골킵 같은 경우도. 그랬을 때 1대1로 맞섰을 때는 좀 그런 체격적으로도 골문이 꽉 차 보였을 거예요. 하나하나 너무 긴장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상은 네, 득점입니다. 들어갔고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성공입니다. 1대1이죠. 네, 덴마크의 네. 프렐룬드 이모경 선수입니다. 이모경. 네. 이모경 스스로가 말았어요. 이모경 안 들어갔네요. 네. 번째 선수입니다. 네.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네. 문필이죠. 네. 네, 문필이. 또 실수라고 말았네요. 네. 지금 좀 어렵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메달은 덴마크로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기록을 말이죠. 네. 기록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게 네네. 중계방송 네 번째 덴마크. 경기 끝나네요. 네, 4대1로. 96년 뺏긴 금메달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준결승에서의 패배, 그리고 승부 던지기까지 갔던 아테네 결승전까지 3번에 걸친 덴마크전의 패배는 한국 핸드볼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했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잘해줬고 비록 은메달이지만 금메달 못지않는 그런 오늘 투혼을 발휘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올림픽에 이렇게 나와서 대표 선수 하는 그 종목의 선수가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그런 팀이 없다는 자체가 그건 뭘로 어떻게 얘기를 해드릴까요? 마지막 연장을 들어가서는 저희 선수들이 훈련을 하다가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따라 해봐요. 에? 양파가 1kg에 990원. 감동적인 경기에 메달까지 선물한 핸드볼이지만 우리 선수들의 현실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았다. 핸드볼팀이 해체되고 슈퍼에서 양파를 팔아야 했던 영화 속 한미숙이 바로 우리 핸드볼의 현실이라면 너무 과장된 것일까? 가시오일을 4개 1,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잘하네. 에? 계속해요. 대한민국에서 핸드볼은 올림픽에서의 반짝 인기가 끝나면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핸드볼을 하려는 어린 학생들이 부족하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저희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내세우기 너무 어렵습니다. 실업팀이 많고 또 프로라는 게 있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관심사가 있고 내가 갈 길이 너무 좋다, 넓다. 그럼 되는데 그런 관심사가 좁고 가야 될 길이 좁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거기에 선뜻 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올 초 핸드볼 영화와 올림픽 예선 재경기로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최근 몇몇 실업팀이 창단됐지만 한국 핸드볼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네, 지금 현재 실업팀에서는 대학팀이라든가 여고에서 스카웃을 해오는데 대학팀도 크게 지금 3팀밖에 없고 더더욱이나 고등학교 팀은 현재로 벤치에 한두 명밖에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곧 실업팀까지 영향이 와가지고 실업팀 역시도 옛날에 비하면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물론 이제 핸드볼 새로운 팀이 자꾸 이렇게 창단되면 기쁜 일이지만 그 저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핸드볼뿐이 아니고 각 종목 국이 보면은요 팀 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각 팀이 가지고 있는 등록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숫자가 적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 팀이 구성원이 15명, 16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10명을 채우기도 어려운 현실. 그건 사회적. 핸드볼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짝하는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애정이 필요하다.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 능력을 키워내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언젠가 우리에게 감동과 메달을 선물할 그날을 위해. 이틀 뒤 일본 도쿄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겨루는 핸드볼 재경기가 열립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국 여자 핸드볼은 유난히 올림픽 본선 진출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이번 2008 베이징 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 지난해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올림픽 예선은 이미 승부가 결정된 대회였다. 홈팀 카자흐스탄과 아시아 연맹의 텃세는 노골적인 편파 판정으로 이어졌고 한국 여자 핸드볼은 올림픽 본선 티켓 확보에 실패하고 만다. 한국과 일본의 제소로 국제 핸드볼 연맹에서 재경기 결정이 내려진다. 재경기가 결정되고 다급해진 건 역시 선수와 감독이다. 서둘러 선수들을 불러 모았지만 이번엔 심적 부담이 더욱 크다. 우선 오늘 처음 모여가지고 뭐 분위기를 어수선하죠. 어수선하고 다 모이지 못해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다. 지금 뭐 저희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실정이에요. 뭐 여건에 맞게 또 선생님 지도하신 뭐 감독 선생님이나 코치 선생님들하고 같이 잘 해야죠 뭐. 일본 도쿄에 위치한 요요기 국립경기장에 응원 행렬이 가득하다. 바로 한국과 일본의 올림픽 예선 재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다. 방송을 통해 편파 판정과 재경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도 때 아닌 핸드볼 열풍이 불었다. 경기 입장권은 이미 매진된 지 오래. 표를 예매하기도 쉽지 않았다. そうですね。ちょっとあんまり数取れなかったみたいですけど、なんとかせっかくもらった再予選のチャンスなので、すいませんけど韓国に勝たせていただいて、ハンドボールのメジャー化につなげ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日本！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니 한국 응원단도 많이 와 있었다. 선수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재경기 덕에 핸드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다.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자리에 우생순 팀도 합류했다. 아무래도 저희가 영화를 찍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 핸드볼에 대해서. 지금 영화도 많이 사랑받으면서 또 한일 재경기까지 이렇게 열리는 것이 뭔가 하늘이 우리나라 핸드볼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신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수 역할이 아닌 응원단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하는데 마치 내가 경기를 뛰고 있는 것처럼 초조하고 긴장된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은 아이들도 마찬가지. 하지만 역시 일본은 아직까지 한국의 적수가 못 됐다. 예상대로 우리 대표팀이 월등한 경기를 펼쳤고 경기 스코어 21대 34, 한국의 승리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귀국한 대표팀에게 비보가 전해졌다.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여자 재경기 결과가 무효 처리된 것이다. 결국 3월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 예선일까지 가서야 본선 티켓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시아 최강이면서 오늘도 훈련이 한창이다. 프랑스에서 돌아와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베이징 올림픽 준비에 들어갔다. 여자 핸드볼팀 맏언니 오영란 선수는 지금껏 3번이나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이번처럼 본선 티켓 따기가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힘들게 예선전 치러본 적이 처음이어서 이제 올림픽 나가는 거야? 딱 한마디가 딱 그거였어요. 이제 다시 또 예선전 없는 거지? 이제 끝난 거지? 막 이렇게 막 애들끼리 이렇게 힘들게 예선전 치러보고 처음이라고 막 이러면서 저희는 영광이거든요. 올림픽을 나간다는 게 한 번 나가기도 어려운 데를 저희 후배들이 나가는 거니까 나가서 정말 이 힘들게 한 걸 진짜 원 없이 뭐 긴장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냥 진짜 원 없이만 하고 오면
좋은 성적이 있으니까 그냥 최선만 다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후배들이고. 본선 진출 확정으로 한시름 놓긴 했지만 해외파 선수들이 빠진 지금으로서는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어 고민이 많다. 물론 감독님 머릿속이 가장 복잡할 것이다. 어떤 종목보다 선수들 간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하는데 베이징 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우선 이제 첫째 목표가 체력적인 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지금 기초 체력을 중심으로 해서 체력 훈련에 주안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팀 선수들 평균 연령은 29세. 작년 12월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33이었다. 체력에 대한 주변의 우려는 익히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베테랑 노장들을 대신할 만한 선수들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에 새롭게 대표팀에 합류한 어린 선수들은 힘든 훈련도 훈련이지만 선배들에게 누가 될까 더 걱정이다. 보통 팀이랑 달라가지고요. 대표팀에서는 진짜 힘들어요. 어린 이제 막내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언니들도 다 하는 운동이라서 어떻게 힘들다고는 말을 못하고 언니들 다 따라서 이제 쫓아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힘들어요. 처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배운다는 입장으로 나가잖아요. 위에 언니들도 많고 나이 차이도 이제 좀 나니까 게임에 들어갔을 때 이제 누가 되지 않게 그것만은 꼭 하고 싶어요. 이제 모인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다. 이번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나라는 독일, 루마니아, 헝가리와 프랑스, 특히 힘이 좋은 러시아와 노르웨이까지. 언제나 그렇듯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진출한 나라 중 어느 하나 만만한 팀이 없다. 선수촌 내에서도 힘들기로 유명한 여자 핸드볼 대표팀 훈련이지만 유럽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30개밖에 안 하고 가는데? 애써 웃어보지만 오늘 훈련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초리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고. 결국 화가 나고만 감독님. 좀 뭔가 좀 새롭게 없자. 충전하고 왔으면 4년 전 선수들의 눈물을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기에 오늘 더 채찍질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요만한 부분이지만 2004 아테네 올림픽 때 너희들이 아깝게 거의 뺏기다시피 한 금메달을 갖고 와야 되잖아, 찾아서. 그러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멤버들이 모인 거 아니냐 라고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금메달 따면 좋겠죠. 하지만 더 좋은 모습은 굴하지 않고 어려웠을 때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리고 대한민국 여전사들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경기 결과에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네. 하지만 멋있는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게 이제 소망이고 저희 선수들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더 성원해 주실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들이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선수들이라는 걸. 열심히 뛰고 있는 지금 뛸 수 있는 이곳이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거를 늘상 생각을 하면서 뛴다면은 끝까지 좋은 일들 있지 않을까 싶네요. 소중한 시간을 그냥 떠나보내줘.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의
것만으로도 난 감사해. 후회하며 살고 싶진 않아. 남아있는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자. 금메달을 따내는 정지현,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소리만으로도 최고의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이유. 어머치 지금 어머치. 중계라는 저희로서도 가슴이 답답한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목이 터져라 응원을 보내고 또 저희들도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만 한 장면으로도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유. 당신의 느낌 살아있습니까?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그 순간, 베이징 올림픽. 승부를 명승부로 만드는 그 이름, MBC 스포츠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ING생명 협찬입니다. 당신의 지친 일상에 모토를 달아라. 지금 이 순간 온몸을 흔드는 질주쾌감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린다. 예술로 승화되는 환상적인 코너링 드래프트와 단거리 스피드의 불꽃 대결 드래그, 그리고 전통의 석기 경기 GT까지 DDGT 대회 질주의 선율을 이어갈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2008 한국 DDGT 챔피언십 제2장 6월 9일 월요일 밤 1시 5분. 당신의 눈길을 빼앗을 그 숨막히는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ING생명 협찬입니다. 오직 춤만으로 열정을 쏟는 이들이 있다. 작년 챔피언 진종크루드, 치열한 예선에서 살아남은 총 8개 팀. 오는 6월 22일 오후 1시 10분 5대5 배틀로 진행되는 종성 없는 춤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과연 국내 최고 비보이들이 펼치는 파이널 배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사이언 비보이 챔피언십 2008 6월 22일 일요일 오후 1시 10분 비보이 그 열정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싸이월드, KB국민은행, ING생명 협찬입니다.